저 국방장관 이때 국민들까지 다 이 분위기에 휩쓸려 버리면은 그게 김정일과 남한의 종부 세력이 노리는 거죠. 그 사람들은 절대 무기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일은 핵이라는 절대적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지 않는 무기를 김정일이 또 하나 갖고 있어요. 남한의 자기 지령을 따르는 수백만 명의 행동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령만 하면은 죽창을 들고 나와가지고 도심에서 폭동을 합니다. 공문까지 이제 민노총에 들어왔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도 최악의 경우로 가상은 해놔야 된다고요. 김정일이 지령을 하면은 남한의 공무원들이 죽창 들고 나와가지고 주한미군 나가라고 대모 안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죽창 들고 나와가지고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대모를 하는 것은 이것은 반란 상태입니다. 내란이 그때 마침 다행히 대통령 자리에 박정희나 이승만 같은 대통령이 있으면 비상계엄령을 펴가지고 그건 간단하게 해치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이명박 대통령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태가 났을 때 과연 경찰과 군대를 동원하겠느냐? 동원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라 망해버리겠죠. 김정일이 가지고 있는 절대 무기 이걸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핵무기 가지고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평양에서 우리가 명령만 내리면 평양에서 죽창 들고 나와가지고 김정일 물러나라는 시위를 할 수 있는 단 한 명이 있습니까? 단 한 명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럼 누가 유리합니까? 우리가 남북 대결에서 이긴 것은 경제 대결에서 이겼어요. 경제. 그러나 군사 대결에서는 우리가 이미 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상전에서는 이미 지고 있습니다. 사상전에서 지고 있다는 것은 종북 세력이 수백만 명이나 되고 우리는 북한 지역에 단 한 명의 대한민국 세력도 심지를 못했습니다. 사상전에서 군사전으로 지고 있는데 잘 사니까 저절로 우리가 통일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역사적인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적 근거. 요게 우리 오늘날 한국의 현실을 보는 눈이라 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낙관론을 가지고 안 되고 막연하게 근거 없이 비관론을 가지고 안 돼요. 반드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 사상전과 군사전에서는 우리가 지고 있다. 경제전에서는 우리가 이기고 있다. 세계사의 역사적 대세로 보면 우리가 유리하다.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런데 우리를 굉장히 피곤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정부의 중도 실용 정책이죠. 특히 이명박 정부가 내건 중도 실용 정책이 한 4개월 동안 시행되는 걸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런 중대한 문제가 지금 발견됩니다. 중도 실용이 뭐냐 도대체? 이 말이 장면부터가 무슨 잘못됐어요. 이 이명박 정부는 이 장명을 참 잘 못해요. 이름 짓는 거를 참 잘 못합니다. 여러분들 자식들 이름 좋은 이름 짓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했습니까? 얼마나 고민했어요. 한문을 잘하는 분을 찾아가서 묻기도 하고 또 성명철학자를 찾기도 하고 해가지고 획수도 보고 발음도 보고 모양도 보고 그리고 확률도 보고 해가지고 이름 짓는데 아무 따라 이름 지은 사람 있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자제를 이름 아무 따라 막 개똥이라고 붙인 사람 있습니까? 없죠. 요새는 없죠. 그때는 뭐 이게 낙현 날아갔는데 이게 돌을 지날지 모르니까 일단 막 가칭으로 개똥이라고 붙여놓자 해가지고 뭐 붙여놓은 경우지만 지금은 다 80세 이상 살게 됐는데 이름을 아무 따라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이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의 수준, 어떤 기업의 수준, 어떤 나라의 수준을 보면은 이름 짓는 수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회사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 구호를 어떻게 짓느냐, 국가의 목표를 어떻게 짓느냐,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의 정신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수준, 지적인 수준, 지성을 알 수 있다 입니다. 지성. 그러니까 말을 정확하게 한다는 게 그 사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인문적인 지식입니다. 인문적인
사람의 이념,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정신력, 그 사람의 가치관, 인생관, 이런 걸 보여줍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만든 이런 장면이 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상공부,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라고 갖다 붙여놨어요. 지식경제부. 아니, 지식경제부. 아니, 상공부는 땀 흘리는 건데, 그게 무슨 지식경제부입니까? 공장하고 관계되거든요. 지식경제부. 산업, 공업, 이런 거 하면 촌스럽게 보인다. 우리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지식경제부다. 아니, 지식경제부는 펜때 돌리는 그 공무원들한테 해당될지 모르지만은 지식경제부가 관리하는 기업은 땀 흘리고 기름 묻히는 곳인데 그게 지식경제부란 말이 됩니까? 그 지식경제부란 장면 속에 이미 그 집단의 성격이 딱 드러나 있는 거죠. 화이트 칼라, 군림하는 공무원들, 군림하는 공무원들. 기업인들을 아주 기업인들, 과학자, 기술자를 저 아래로 깔고 그 무슨 권한을 가졌다고 위에서 놀려고 하는 그런 한가한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게 지식경제입니다. 지식경제. 기획재정부. 기획이란 말 참 좋아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좋아하는데 기획부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획부서는 별 고생 안 하거든요. 머리만 굴리면 되거든. 또 권한이 셉니다. 실천력은 별로 없고 기획재정부. 옛날에 그게 하는 일이 경제기획을 하고 재무부를 합쳐놓은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도실용이에요. 중도실용은 뭐냐? 말 그대로 해석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쪽으로 가면서 실용한다. 이런 뜻이다. 중도란 말이 원래 가지고 있는 말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뜻 아닙니까? 중도란 말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중도. 그런데 이렇게 설명은 이렇게 해요. 이명박 정부가 중도실용은 뭐냐?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이념 대결 그런 이름 하지 말고 이념이 없는 시대에 살자. 실용은 뭐냐? 주로 중산층 서민들을 위한 경제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판을 했어요. 아니 좌우 사이에 무슨 중도가 있느냐? 좌가 아니면 우지. 그 중도는 기회주의 아니냐? 그렇게 비판을 하니까 대통령 주변에서 또 이런 논리를 만들었어요. 아, 그 중도라는 말은 그 뜻이 아니고 좌도 우도 아니고 뭐 이런 게 아니고 헌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중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사진을 다시 만들어야지. 아무리 사진을 찾아보십시오. 중도 해놓고 헌법을 지키지 않는 뜻이다. 아니, 그런 사진 보셨어요? 그러면 사진을 바꾸든지 말은 바꿔야 되는데 중도라고 그렇게 중도라고 걸쳐놓고 하는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하는 행동 문제죠. 행동을 보면 중도 실력의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말을 보고 판단하는 속지만은 행동을 보고 판단하면 안 속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 속는 이유가 있어요. 말에 속습니다. 평화, 민족을 외치면은 아, 진보 세력이다. 우리처럼 안보를 외치려면은 보수 세력이다, 수구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말에 속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관찰하면 안 좋아요. 지금 한 4개월 동안 중도 실용 정책이 나왔어요. 그 행동을 보면은 중도 실용이라는 이름 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 행동을 한번 따져봅시다. 첫째.